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삼척시 성내동 도시재생을 통해 재탄생한 문화예술 공간인 읍성마을 갤러리. 이곳에서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이동아 서예가와 김동훈 서양화가의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회 나들이를 함께 즐겨봅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자리 잡은 꽃농가. 전국 화훼농가는 물론 도매꽃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명가인데 고품질의 꽃을 재배해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는 이곳에 꽃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기념일에나 사던 꽃이 일상이 된 꽃농원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공예 아트의 세계. 생화로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만드는 작가와 삼배에 나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 아트 작품을 만드는 수공예 작가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핸드메이드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지난주부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소나기까지 쏟아지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폭염 속에서는 기운이 빠지기도 쉽고요.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평소 하기 쉬웠던 일들도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명수 씨가 말씀하신 키워드 중에 불쾌지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불쾌지수는요,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습도 지수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불쾌지수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습도는요, 여름 기준으로 4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요, 괜히 막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네, 이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요, 안정적인 수면과 또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온도는요, 지나치게 낮추는 것보다는 26도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수분 섭취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짠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를 좀 최대한 멀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헐렁한 옷, 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이 불쾌지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철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편하게 메시지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디서 전해졌습니까? 오늘 첫 소식은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문화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갈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서관 못 갔죠. 네. 뭐 영화관도 못 갔죠. 공연도 없었죠. 뭐 명수 씨 말씀처럼 갈증을 많이 느끼셨을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증을 자신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하시는 거죠?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삼척으로 함께 갈증 해소하러 떠나시죠. 저는요, 오늘 삼척에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림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저를 위한 촬영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작품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올해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삼척 읍성마을 갤러리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새 것 같아요. 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이셨구나. 아니, 그러면요, 오늘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삼척 출신의 청년 작가 2명이 위기투합해서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마치 동서양의 조화처럼 서양화와 서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동훈 작가님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친구인 제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캡틴. 아, 이 씨가 캡틴의 씨였나요?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팀,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만든 이제 작품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고 백의 민족이 흰색을 이제 옷을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이라고도 할 수 예, 있겠네요. 역발상으로. 그래서 제가 작가의 의도를 100%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손톱에 보시면은 태극기가 다 있습니다. 태극 마크가. 아,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 그 모든 11명의 손끝에 하나씩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너 참 애국자다. 애국자란 말 한마디에 아마 많은 작품들이 태극기에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김동훈 작가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청첩장을 안 만들고 본인이 그려가서 이걸 엽서로 만든 청첩장 대신한 거죠, 이 작품을. 아, 그러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각별한 작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을 참석을 했지만 네. 부부라는 의미로 해서 이 작품을 지금 제가 이 작품은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는 꼭 전시를 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첩장을 그때 받아보셨을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받아본 청첩장 중에 제일 잊지 못할 청첩장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가장 특이한 청첩장이었죠. 자, 이번엔 이동하 서예가의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서예하는 작가님을 처음 뵙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복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시는 분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패션이세요. 제 선입견이었을까요?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종종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일상생활이 아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 잠깐만요. 드라마랑 영화라고 하시면은 그럼 출연을 하셨다는 거네요?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배우들이 못하는 서예 글씨 쓰는 거 작품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배우라고 많이들 이제 칭하고 이제 있습니다. 드라마 이산과 육룡이 나르샤에서 서예 대피를 맡았던 이 작가. 작가님,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서예 필체도 특이하고 일반 한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뜻 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뜻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자.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삶에서 뭐 잘 안 될 때,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남 탓도 하지 말고 어느 배경이나 이런 거 탓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자.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문구를 썼는데 이 글씨는 이제 전서체라는 이제 서체면서 약간 상형 문자죠. 이 작품이 저희가 이제 전시를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주제를 잡냐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삶이란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 삶 속에는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김동훈 작가가 주고 저는 이제 그거를 글로 한번 이제 풀어본 거죠. 지금은 근사한 갤러리로 재탄생한 이곳은 사실 예전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삼척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제 그 문화공간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우연찮게 기회가 예술가들하고 같이 시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갤러리를 꾸며 나갔는데 이게 과거의 옛날 그 여관 건물이라 건물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품이 전시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미로처럼 갤러리가 돼 있어요. 오늘도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작품을 둘러본 소감은 어떨까요?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읍성 마을 갤러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삼척이란 이 도시가 문화예술의 어떤 도시라고 뭐 자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 작은 공원에 와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문화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이 전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원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친하고 제일 사랑하는 형님이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의 예술 작품을 보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럴 때만 만나다가 이런 작품을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작가님 저 진짜 작가님 같은데요. 혹시 평소에도 이런 전시에 관심 많으셨나요? 네, 관심은 많은데요. 여기 삼척시에 이런 전시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이렇게 전시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홍보랑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더 전시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은 발걸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삼척 시민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된 삼척. 앞으로 이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문화예술 공간에서 정말 한국적인 이 서예의 작품들하고 또 이국적인 서양화를 함께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일석몇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는 18일까지 앙코르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오늘은 용석 씨에게 꽃 퀴즈를 낼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아요.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꽃은요. 7월에 피는 여름꽃이고요. 여름꽃이고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요? 주로 습지에 서식하는 꽃입니다. 아, 습지에 서식을 한다. 사실은 아직까지 감이 안 옵니다. 힌트가 좀 더 있을까요? 더 힌트를 드려야 되겠군요. 예. 이 꽃의 꽃말은요. 꽃말. 열정과 청정. 그 입자로 모양이요.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 원기둥.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 네. 결혼식장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꽃이에요. 왜냐하면 부케에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꽃이거든요. 아, 이 꽃을 부케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맞습니다. 튤립인가요? 아니고요. 열정이면 장미. 근데 장미를 부케에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꽃일까요? 뭡니까? 어떤 꽃일까요? 칼라. 꽃 나왔네요. 맞습니까? 맞네요. 맞아요. 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용석 씨처럼 카라로 알고 계시는 칼라 꽃인데요. 칼라. 오늘 꽃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화훼 농가는 물론이고요. 전국 도매 꽃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명가가 원주에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꽃농원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향기를 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때론 예민하고 때론 까다로운 칼라꽃을 키워내며 꽃이 일상이 된 꽃농원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지은이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우리가 보통 기념일이나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꽃을 선물하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쁘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겪어온 노력과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노력으로 활짝 핀 꽃을 선물하면서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시작부터 왜 이렇게 꽃 이야기를 주저리 했냐면요. 제가 오늘은요 꽃 농가에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꽃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신림면에 자리 잡은 꽃농가. 15동의 하우스와 노지를 합쳐 5,000평. 네덜란드의 화훼대농처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대규모 꽃농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니 꽃이 너무 예뻐요. 이게 그 결혼식 부케에 많이 쓰는 칼라꽃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칼라꽃입니다.
아니 정말 예쁘게 피우셨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꽃이 가득 폈는데 이 꽃의 주인이신가 봐요. 저는 주인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사위이자 제자이고요. 저희 주인은 아버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재배가 쉽지 않은 종으로 알려진 칼라꽃 전문가이자 꽃농원의 스승 정낙원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사위분을 먼저 만났는데 네네. 이 칼라꽃의 전문가이자 또 스승님이라고 아버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칼라꽃의 전문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이 칼라 농사는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 이제 18년 됐습니다. 오, 18년 네. 되셨구나.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칼라꽃은 수입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여기에서 이 칼라꽃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카라는 그 세균성 물음병 미니알균이라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의 온도를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35도 하우스 안에는 특히 35도 이상씩 올라가는 날이 거의 태반인데 이 지온을 20도 이하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 안에 뭐 숱한 역경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카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와서 저희들 지도하러 왔다가도 오히려 저한테 지도를 받고 갈 정도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느껴지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칼라꽃은 이렇게 우아한 하얀색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제 유세카라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인기가 비인기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한 40종 정도 됩니다, 색깔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특수한 꽃이다 보니까 웨딩철에 이럴 때나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핑크, 노랑, 흰색, 이 3색으로다가 위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힘들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칼라꽃. 꽃을 좋아하는 제가 직접 수확하기 위해 나서봤는데요. 아니 꽃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꽃하고 틀려서 네. 꼭지를 안 씁니다. 다른 꺾는 게 건 이렇게 아니에요? 꺾는 게 네. 아니라 요거는 마늘이나 그런 마늘 쫑 뽑듯이 그냥 쭉 잡아다닙니다. 줄기를 밑에. 그냥 잡고 뽑으면 예, 잡아다녀 보세요. 잡아당기면 돼요? 네네. 요 더 밑에 잡고 세게 잡아다니세요. 진짜 쏙 하고 네, 빠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 파나 양파처럼 여기가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요. 말려 올라가요. 네. 꺾는 게 아니라 꺾는 게 아니라 뽑는 거다. 그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그것도 그러면 끝에를 조심조심 잡고 조심조심 잡아당겨서 수확하는 칼라꽃. 이곳은 도매 꽃시장에서 알아주는 명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함께하는 가족들 덕분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묵묵히 옆에서 계속 일을 도와주시네요. 저보다 일 더 많이 해요. 나야 이제 우리는 남자니까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이런 섬세한 일은 여자들이 다 합니다.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꽃 주면서. 여보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같이 고마운 거죠.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수확한 칼라꽃. 조심스레 꽃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제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 꽃 가져왔습니다. 수확된 칼라꽃은 포장을 통해 양재동 꽃 도매시장도 가고 원주 로컬푸드로 우리 지역에 남기도 하는데 선별과 포장 작업은 두 따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끼리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나쁜 거는 저 빼서 선별해서 싹 치워버리고 꺼내서 절로 옮기라고 그거 이렇게 되지 않게끔 여기 요 살면서 이거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명품 농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하우를 습득한 베테랑 아버지에게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없는 꽃 재배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뭐 마늘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바로 카라 구근입니다. 칼라꽃의 구근이요? 네네. 그러면 이걸 심으면 아까처럼 그 예쁜 꽃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맨 처음에 요거 구근 몇 개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이제 저 시장에를 갔더니 요거를 이제 팔고 남은 거를 떼가지고 말려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뭐냐 그랬더니 카라래요. 그래서 그럼 그걸 알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저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50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구근 50개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칼라꽃의 1인자가 되신 거네요. 네네. 이렇게 구근들 보면 옛날 생각도 진짜 많이 나실 것 많이 같아요. 나죠. 감회가 새롭고 옛 시절을 돌아보면 늘 감회가 깊어지는데 난초의 매력에 빠져 난초 사업에 집중했던 것도 잠시 IMF로 난초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원주에 정착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꽃농사. 칼라가 고부가 가치 품종인 건 알았지만 화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칼라 재배에 성공하기까지 6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보는 꽃이지만 이 꽃과 함께 일을 하면서 꽃을 보는 뭔가 시선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걸 맨날 이렇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제 그냥 꽃은 꽃이구나 그냥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꽃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애착이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그냥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하면서 꽃 보는 거 행복하시죠? 왜 울컥하셨어요 갑자기? 꽃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아버님이 꽃으로 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또 힘든 과정도 옆에서 보셨고 그런 생각도 드셨나 보다. 내가 꽃을 하면서 네, 아이고 어떡해요. 내가 잘 됐으면 아이들이고 다 꽃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네. 우리 1등 제자, 그죠? 아버님이 제일 믿고 있는 제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한 5년째 되셨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면서 어떠세요? 막상 옆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일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해오셨구나 이런 거. 제 아버님이랑 우리 얘기하다가 따님분들 다 우셨잖아요. 어머님도 눈물이 맺히시고 우리 따님분들에게 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실까요? 네. 참, 이 한 70여 년 이상을 살면서, 저 어려웠던 길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이거를 잘 나한테 이렇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일들을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꽃을 보며 살고 꽃을 보며 행복한 사람들. 밝은 희망처럼 사랑스럽게 피어준 꽃들. 청순한 듯 피어난 칼라 한 송이로 행복한 이 시간. 저마다의 향으로 활짝 핀 꽃들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따님들께서 꽃을 배우면서 직접 농장 일을 해보시니까 그동안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 중에 좀 울컥하신 게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힘든 그 칼라 꽃을요, 6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내셔서 결국 재배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갖추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협력을 해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 칼라 구근을요, 국내에서도 대량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 국내 시장에 이 절화 작약을 처음으로 소개한 분도 네. 소개를 한 꽃농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농가 중 이 작약 생산량이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명품 농원이 따로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앞으로도 이 예쁜 꽃농원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채널이죠, 용석 씨?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다양한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순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 시도는 하시지만 실패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요 현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요 현상 때문에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찔 텐데. 힘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마련인데 아주 현명한 다이어트법을 통해서 20kg 감량에 성공한 주부께서 순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맛없는 식단으로 금세 지쳐버리는 다이어트는 NO! 나에게 꼭 맞는 식단과 운동으로 20kg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를 내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이어트에는 꼭 필요하다는 식단은 맛있게, 지루한 운동은 즐겁게. 올여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모두 주목! 다이어트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을 맞아 지방을 화끈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달려온 이곳.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다들 온몸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네요. 트램플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은 약한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점핑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30분 뛰었을 때 러닝머신 2시간 뛰는 효과랑 같거든요. 여기서는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점핑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본 김백현 주부, 현재 점핑 운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임에도 탄탄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때 그녀의 몸무게는 80kg이었습니다. 아이도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애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뚱뚱한 엄마보다는 살 빼 있는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고요. 뭐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아무래도 살을 좀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살을 빼게 됐어요. 실제로 점핑 운동은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올바른 운동법만 잘 지켜준다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점핑 운동의 매력입니다.
많이 개운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다고 딱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재밌어요, 운동도. 땀 흘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40대, 50대 되면 무료해서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1시간이라도 재밌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운동만으론 쉽지 않은 체중 감량. 일단 그녀의 일상을 좀 지켜볼까요? 운동 후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땀으로 빠져나가는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다이어트 비결인데요. 왜냐면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운동이랑 했다고 하면 그걸 버려주는 역할은 물이 하고 있어서 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한 2리터에서 3리터 먹고요. 근데 이제 물 못 먹을 때는 차를 꼭 마시고요. 체중 관리 시 꼭 필요한 식단. 다이어트의 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운동으로 해서는 칼로리 소모만 되지 먹는 거가 막 1000칼로리, 2000칼로리 해버리면 운동 하나마나이니까요. 식단을 꼭 하지 않으면 살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살 안 찌는 걸로 맛있게 먹는 게 그래야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루에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4년간 체중을 유지해온 비결이 이 식단에 있었던 거죠. 흰쌀 대신 영양가 높은 현미를 넣고 격한 운동으로 인한 근손실을 막아줄 닭가슴살까지 듬뿍. 입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킨 백현씨표 건강식단 완성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오늘은 그 맛없는 닭가슴살을 또 먹어야 되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오늘 그 야채를 먹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거든요. 차라리 점심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점심에 짜장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루 한 끼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굶어서 빼면 단백질이 없다 보면 이게 축 처져요. 대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몸을 짱짱하게 만들면 이쁘게 살이 빠지겠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숨어있는 군살을 빼는 틈새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설거지를 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이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발을 잘 삐거든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목에 좋고 복근에 힘이 가니까 허리도 좀 덜 아프죠. 체중 감량을 위해선 몸에 축적된 칼로리는 모두 그날 소비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녀가 저녁 운동으로 선택한 것 역시 점핑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만큼 간단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필수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에 힘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목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에 힘을 주는 걸 복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신체를 강하고 아름답게 단련하는 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담을 그릇을 빚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내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일. 나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첫걸음일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행사나 축제들 참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경을 하다 보면 수공예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수공예 작품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직접 정성을 기울여 손으로 다 만든 그런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뭐 선물할 때도 더 큰 의미를 가져서 사랑을 더 많이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지금 보내드릴 소식도 춘천에서 전해드리는 핸드메이드 작품들입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쌓아 만든 진정한 핸드메이드 작품들. 여기 손맛 가득 느껴지는 정성 어린 작품들과 작품을 만드는 금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물건들인데요. 하나하나 정성 가득한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금손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 지하상가. 감독님, 문 연 데가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아, 우와. 헉! 우와, 꽃밭이 갑자기 지하에 꽃밭이 있네요. 공방을 가득 채운 작품들, 진아 씨가 꽃밭이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 마치 향기가 느껴질 것 같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천희의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낸 문윤정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오면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네.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지. 여기는 천아트라고 하는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천아트라는 것은 정통 예술이 아니고 생활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용도 불문하고 다 가능해요. 천희에 그려진 수채화풍의 그림들, 모자, 손수건, 컵받침 등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품과 인테리어를 위한 장신구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저 빨리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먼저 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선 여름이라 더워서 삼백 소재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컵받침을 용도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음료수나 뭐 시원한 물 마시면 더 기분적으로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너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배울 때 주의할 점은 얘가 이제 물의 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냥 그리게 되면 붓이 잘 안 나가요. 붓을 세워서 항상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크고 작고 강약 조절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종이가 아닌 천희의 그림을 그리는 천아트. 누구나 쉽게 배우고 그릴 수 있는데요. 오! 진아 씨도 작품 완성. 예쁘죠? 저 같은 똥손도 이렇게 예쁜 컵받침 만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붓을 처음 잡으셨을 때 그 그림 아직까지 갖고 계신가요? 약간 이렇게 서툰 그림들이 눈에 띄어요.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붓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마비가 와서 붓이 꺾어지면 거의 다 왼손으로 그린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소창, 삼백, 광목을 활용해서 더 인기가 좋은데요. 스탬프로 찍어낸 그림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그림 작품. 처음에는 이게 그림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수 놓는 느낌이었어요. 수를 놓으셨나? 그래서 느낌이 든 게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수를 넣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그림으로 그리셔가지고 되게 좀 새롭네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생화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왔나요? 네, 이렇게 꽃으로 액세서리 만드는 곳이에요. 네, 마침 이렇게 꽃 작업해가지고 선별한 후에 펜던트 만드는 거 작업이 끝났어요. 우와, 이거 만드신 거. 네. 작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특별한 건 바로 이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들 안에 있는 생화. 생화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생화로 하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생화를 선택해서 한번 도전해봤고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꽃이 만들어지는 꽃도 있고 안 되는 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지금 노하우가 생겼어요. 액세서리 만들기를 좋아했던 최진선 작가님. 비즈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양한 레진 공예에 반하게 됐고 독학으로 배워서 작품 활동 중입니다.
고르신 꽃 중에 예쁜 모양으로 골랐어요. 너무 예뻐요. 네, 이제 자연물 생하다 보니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예쁜 꽃을 선별해서 액세서리 작업을 하는데 펜던트에 액체를 너무 가득은 말고 이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네,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펜던트에 골고루 끝까지 묻도록 문질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램프에 한번 1차 구울 거예요. 램프에 빛이 나오면 액체랑 만나서 딱딱하게 변해요. 가운데에 놓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작업이야, 이거 진아야. 처음과 같은 비슷한 양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하실 때 꽃잎이 완전히 레진 액체에 묻어줘야지 나중에 물이나 땀에 닿았을 때 꽃잎이 물이나 땀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약간 필드.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생화를 직접 말려서 사용하고 커피 찌꺼기나 자개도 액세서리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사장님 이런 거 플리마켓 같은 거 나가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무래도 소재가 독특하다 보니까 신기해 하시고 더 구매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모습이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모습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을 위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도 구매해 가셔서 착용하시기도 하고 커플템으로도 구매해 가시기도 하세요. 선생님 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너무 이게 조심스러워야 하니까. 혹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진 않으시죠?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언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섬세한 작업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잊혀져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 완성!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생화라든지 커피 이런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작가님에게 이런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좀 뜻깊은 곳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도움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더 널리 퍼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작품 속에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이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작품들인데요. 손끝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세계,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을 이용한 액세서리와 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 천 아트 작품들까지 사실 직접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연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핸드메이드의 세계 푹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과 메시지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한여름밤의 꿈님입니다. 요즘 무기력하고 괜히 짜증나고 높은 불쾌지수 때문이었습니다. 낮추는 방법 알려주셨으니 지금 바로 실천 들어갑니다. 물부터 마셔야지 하셨네요. 네, 쭉 한번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권희님도 보내주셨고요. 네. 꽃 이야기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칼라꽃에 대해서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김몽희님 사연 계속 이어집니다. 네. 꽃 가족이 부럽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네요. 칼라꽃에 대해서 아까 따님분들이 눈물 울컥 하시는 거 보고 네,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네. 수기님이 덧붙여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영현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꽃농원 첫째 딸과 사위는 저희 엄마 아빠예요. 직접 주인공분들께서 그런가요?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박경윤 유닛 짜장님께서 주셨는데 네, 이름이 익숙하네요. 박경윤 씨 저희가 아는 그 박경윤 씨가 맞나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꽃 소식 가득하다고 꽃을 좋아하는 우리 경윤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명수꽃이 제일 예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뭐 두 분 약속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전혀 짜지 않았고요. 네네. 이렇게 그냥 정말 사랑으로 시청자의 마음으로 보내주셨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윤 씨도 보고 싶네요.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의견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 주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위 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